뉴욕의 분주한 거리. 그곳에서 에밀리는 남편 존과 5살 난 아들 노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출근하던 에밀리는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에밀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 고통에 신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 입원한 에밀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남편 존은 시어머니 메리의 성화에 못 이겨 자신의 누나인 사라와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를 에밀리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 네, 누나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네가 도와야 하지 않겠니? 라는 어머니의 말에 존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게다가 존은 아들 노아를 연로하신 할머니 스미스 부인이 계신 곳으로 보내 함께 지내게 한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양 냄새,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에밀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이해해보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넓고 쾌적한 아파트는 부부에게도 꽤 비싼 렌트비를 요구했지만 그만큼 편리하고 안전했. 반면 브루클린 외곽에 있는 스미스 부인의 아파트는 낡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 노아가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존은 에밀리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그렇게 에밀리가 병원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라는 마치 제 집인 양 에밀리의 아파트에서 편안한 생활을 즐겼다.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을 마음껏 사용했고 에밀리가 아끼던 옷과 장신구까지 탐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부는 에밀리의 아파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에밀리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까지 이르렀다. 한편 존은 회사 동료인 올리비아와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름답고 세련된 올리비아는 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존은 그녀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존은 점점 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에밀리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에밀리는 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몸이 아픈 자신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존과 올리비아 사이에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에밀리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마치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라는 자신의 일기장에 에밀리의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적어놓았고 이를 에밀리에게 들키고 만다. 일기장에는 존과의 불륜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에밀리는 사라가 존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했을 거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에밀리가 병원에 있는 동안 메리는 존에게 이혼을 권유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살라고 종용했다. 존은 어머니의 말에 점점 더 흔들렸고 에밀리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 이 모든 상황을 알 리 없는 에밀리는 그저 하루빨리 퇴원해서 사랑하는 아들 노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가운 현실이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낯선 광경에 깜짝 놀랐다. 집안은 엉망진창이었고 사라와 데이비드는 뻔뻔하게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사라와 데이비드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집을 돌봐준 것이라며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어이가 없었다. 남편 존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존이 스미스 부인의 집에 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존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에밀리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에밀리는 사라와 데이비드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때 이웃에 사는 마이클이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이냐며 찾아왔다.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마이클은 사라와 데이비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존이 스미스 부인의 집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존은 에밀리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와 데이비드를 감싸며 에밀리에게 화를 냈다. 존은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라며 에밀리를 몰아세웠다.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아이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에밀리는 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사라의 일기장, 올리비아와의 메시지, 메리의 이혼 종용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존은 에밀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이 다 오해한 거야.
사라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존에게 당신과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존은 뭐? 내가 왜?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라며 맞섰다. 에밀리는 존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도 노아의 아빠도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존은 에밀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 사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사라는 오빠 그냥 이혼해. 어차피 저 여자는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가질게. 당신은 어머니랑 같이 살면 되잖아. 라고 말했. 에밀리는 사라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다. 그녀는 뭐라고? 이 집을 너희가 갖겠다고? 웃기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그리고 당신,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발들인 거. 그거 불법 주거 침입이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꺼져라고 소리쳤다. 사라는 경찰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사라는 좋아. 그럼 이 집은 포기할게. 대신 위자료 내놔. 그리고 노아는 우리가 키울 거야. 라고 억지를 부렸다.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위자료 웃기고 있네. 그리고 노아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울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때 마이클이 나서서 사라와 데이비드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존은 그런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에밀리는 존에게 당신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울먹였. 존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안해, 에밀리.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후였다. 그녀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었어. 라고 말하며 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존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 그는 에밀리,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며 애원했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다. 에밀리는 존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부모님, 피터와 수잔, 그리고 이웃 마이클이 있었다. 그들은 에밀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특히 마이클은 에밀리와 노아를 살뜰히 챙기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편 존은 에밀리와 이혼 후 어머니와 누나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로 존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다. 게다가 올리비아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비아는 존에게 실증을 느꼈고 존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에밀리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씩씩하게 자라는 아들 노아는 에밀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노아는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로 자랐고 에밀리는 그런 노아를 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은 에밀리는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했고 노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길에서 존과 마주쳤다. 존은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힘없는 모습이었다. 존은 에밀리에게 잘 지내고 있니? 노아는 잘 크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밀리는 담담하게 응, 잘 지내. 노아도 잘 크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존은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에밀리는 존에게 당신도 잘 지내길 바라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존은 멀어져가는 에밀리의 뒷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고 노아에게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더 흘러 에밀리는 마이클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노아 역시 마이클을 잘 따랐고 세 사람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에밀리와 마이클 그리고 노아는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세 사람은 돗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아는 마이클과 함께 공을 차며 신나게 뛰어놀았고, 에밀리는 그런 노아와 마이클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노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노아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초라한 행색의 존이 서 있었다. 존은 노아를 향해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에밀리에게 엄마, 아빠가 저기 있어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존을 발견하고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노아에게 노아야, 아빠한테 가보고 싶니? 라고 물었다.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는 노아의 손을 잡고 존에게 다가갔다. 존은 에밀리와 노아를 보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노아야, 잘 지냈니?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물었다. 노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존은 노아를 꼭 안아주었고 노아도 존의 품에 안겼다. 에밀리는 그런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잠시 후 노아가 존에게서 떨어져 에밀리에게 돌아왔다. 존은 에밀리에게 에밀리,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네 행복을 빌어줄게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고마워.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 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에밀리는 노아와 함께 마이클에게 돌아갔고 존은 쓸쓸히 돌아서서 공원을 떠났다. 에밀리는 노아에게 노아야, 괜찮아 라고 물었다. 노아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우리 마이클 아빠랑 같이 놀자 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노아의 손을 꼭 잡고 마이클에게 걸어갔다. 세 사람은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노아를 재우고 마이클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해졌잖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마이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래. 우리 세 식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 노아는 씩씩하고 밝은 소년으로 자랐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노아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노아는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다. 존과의 이혼으로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에밀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다. 어느 날 에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에밀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에밀리는 우연한 기회에 한 자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큰 감명을 받았다. 에밀리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고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에밀리의 자선단체는 많은 사람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에밀리의 선행은 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노아와 함께 참석했다. 그 행사에는 존도 초대받았다. 존은 에밀리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존은 멀리서 에밀리와 노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존은 만감이 교차했다. 과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에밀리와 노아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존은 용기를 내어 에밀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에밀리에게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에밀리는 존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잘 지냈어. 당신은 이라고 되물었다. 존은 나도 잘 지냈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고마워. 당신도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고 들었어. 좋은 일 하네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다. 존은 에밀리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와 노아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에밀리는 존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라고 말했다. 존은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 그는 네 말 명심할게. 그리고 노아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고 싶어.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존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노아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라고 말했다. 존은 에밀리의 말에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말 고마워, 에밀리. 내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존은 에밀리와 노아를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노아에게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었고 에밀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노아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 에밀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마이클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존의 진심 어린 이웃침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랐다. 노아는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선단체를 통해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존경받았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앉아 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 하지만 에밀리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에밀리의 자서전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에밀리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자서전 판매 수익금으로 더 큰 규모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에밀리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 일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에밀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자선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과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에밀리는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로 성장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여성 리더들 앞에서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자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밀리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에밀리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연설이 끝난 후 에밀리는 기립박수를 받았고 그녀의 연설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에밀리는 노아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노아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런 노아를 보며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엄마, 오늘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노아가 말했다. 에밀리는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노아야. 엄마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단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자선재단의 일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노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올랐다. 비행기에 탑승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었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에밀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에밀리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회 공헌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에밀리는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에밀리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여성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말년에 에밀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자선 활동을 계속했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썼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했고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의 집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비록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에밀리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영혼은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갔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에밀리가 떠난 후 그녀의 자선재단은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에밀리의 삶과 업적은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에밀리라는 한 여성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